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양시장 모두 3%대 급등했던 상승분은 그래도 많이 지켜냈는데요. 특히 긍정적이었던 건 하락한 종목들 수보다 상승한 종목들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종목은 파란불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알찬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루 만에 파란불을 켰지만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08% 상승 출발해서 초반에 2,500선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2,499선을 고점으로 찍고 갈수록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0.34% 하락하면서 2,47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사모펀드와 연기금 중심으로 물량을 덜어냈는데요. 기관이 홀로 1,7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0.15% 상승 출발한 732선에서 시작을 해서 오후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막판에 밀렸는데요. 결국에는 73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0.23% 조정받으면서 72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에 지수가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늘 기관이 1,500억 원대, 또 외국인은 233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보시죠.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던 환율이 다시 반등했습니다. 연준위원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갈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매파적인 발언도 환율 상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오늘 전거래일 대비 7.5원 상승하면서 1,325.9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안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 살펴보시죠.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집계됐는데요. 기아가 2.79%, 현대차는 2.3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단도 살펴보시죠. 네, 이 중에서는 성우 하이텍이 가장 크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장중에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윗골이 달았지만 그래도 15%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6,47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2차 전지 업종에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도 더해졌는데요. 삼성 SDI가 GM과 볼보 등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삼성 SDI에 부품을 납품하는 이 삼진 L&D가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20%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3,39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3,000명을 넘어서면서 일주일 전보다 5,000명이 늘었습니다. 겨울을 맞아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 급등세 보였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도 5%대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오늘까지 기간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20% 넘게 급등하면서 27,350원의 종가 형성했네요. 네, 또 빈살만 왕세자의 방문을 앞두고 네옴시티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관련해서 5G와 UAM 섹터가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5G 관련주 살펴보시죠. 빈살만 왕세자가 이재용 회장과 회동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삼성의 5G 기술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상승을 했습니다. 기가레인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작년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 단독 공급사로 선정된 점이 부각이 되면서 네옴시티 수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 금요일에도 3%대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은 상한가를 가면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UAM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사우디 네옴시티의 에어택시 상용화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UAM 관련주들도 시세를 냈습니다. 노블 M&B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UAM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7%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윗골이 달았지만 그래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3,47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인 스맥이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5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2,373.1%나 증가했다고 공시를 냈는데요. 이 소식에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장 흐름 기대해 볼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장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최명성 나인원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나라의 정상이 모여서 회담을 나누면 오고 가는 말 한마디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어김없이 우리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바빴던 하루였는데요. 과연 어떤 섹터가 가장 주목을 받았을까요?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바로 캄보디아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완성체 업체들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상하원에서 이 법을 3년 동안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시작했던 기대감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더 힘을 얻었습니다. 과연 더 이상 이게 악재가 아닐지, 또 관련해서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지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조은정보 위원님. 네.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논의하겠다고 한 거지 확실하게 개정이 될지 여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들썩여도 괜찮은 걸지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네,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명목상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 그 행간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미국 자체의 어떤 그런 경제 여건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미칠 수도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중국 견제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G2 거대 양국이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전기차를 만드는데 가장 그 원가 비중이 높은 게 배터리잖아요. 한 60%를 차지하는데 그 2차 전지를 만들 때 그걸 이제 그 원료죠. 그렇게 소위 말해서 광물을 거의가 다 중국에서 리튬, 코발트 그런 것들을 다 80% 정도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IRA를 대응 못했다 해서 이번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주식을 감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이번에 그 정상회담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보니까 뭐 사진이나 영상 보니까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미일 세 나라가 경제 안보 협의체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이래도 우리나라 모르고 이렇게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좀 만시치탄의 감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협의하겠다. 이제 왜냐하면 하나 이제 중국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제 안보를 함께 묶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깡그리 미국에서 무시하고 그렇게대로 몰아붙일까요? 저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긍정적인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 기업들, 미국 경제 기여도를 고려해서 이제 IRL 이행 법안을 논의하겠다. 뭐 그 확답은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을 언급을 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칭찬을 해줬어요. 예, 미국 내 일자리에서 가장 미국 내에서 한국이 가장 일자리를 많이 좀 창출했다, 유리다. 그래서 약간 서글픈 얘기죠. 왜냐하면 진짜 우리나라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돼요. 그걸 리쇼어링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들어와야 미국 가니까 야, 양면성이 있긴 해요. 미국이 참 세긴 센 나라구나. 두 번째, 왜 우리나라 그 기업 그 경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왜 못 들어올까? 그것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여튼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는 공헌도가 크다. 그래서 뭐 기여도가 1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4개 기업이 대략 3만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이렇게 통계가 나오네요. 그다음에 특히 조지아주, 그다음에 엘레바마 이런 의원들이 그 IRL 그 법안을 좀 유예해달라. 이런 것들을 지금 상정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뭐 오늘 이번 그 정상회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께 바로 여쭤볼게요. 위원님, 진짜 네. 실제로 3년이라도 좀 시간을 벌어야지 우리가 좋을 텐데 네. 위원님은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 방금 조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담 분위기를 보면 좀 알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한미일이 약간은 좀 똘똘 뭉친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인상도 좋았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웃다 보면은 모든 게 기브 앤드 테이크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웃지 뭐 나쁜 일 있으면 뭐 웃겠습니까?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자동차, 전기 배터리에 많은 이제 기여를 했다. 많은 공장도 세웠고 또 많은 일자리도 창출했다. 그런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IRA 시행 3년 이후에 개정안이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발의를 했고 또 보면은 이제 한쪽 뉴스에서 보면은 미국 정부,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긴밀하게 좀 협의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게 보이고 또 모든 게 그렇습니다. 뭐 개인 간도 그렇고 또 기업 간도 그렇고 국가 간도 뭐 주고받고 해야 뭐 서로가 발전이 되는 것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미국에 계속 그 공장을 짓고 이렇게 뭐 수출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우리나라에 안 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IRA 시행 3년 이후에 이거 개정안이 어느 정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망처럼 좀 유예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분명히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훈훈하게 발언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우리나라와 유럽같이 이렇게 우려가 큰 나라들을 오히려 설득을 하겠다고 보수적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려감도 큰 것 같은데 위원님, 대통령이 더 힘이 셀까요? 재무장관이 더 힘이 셀까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였을 때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났죠. 그리고 땡스 투 현다이 하고 바로 곧 이어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즉 현대차와 기아에게 고마워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소위 뒤통수를 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 기사들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각 언론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단 지금 IRA 즉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의사항을 좀 봐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식이 나오긴 하는데 해외 기사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가 번역한 해외 기사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닛 옐런
즉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상권 분립이죠.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력의 의지를 가지면 현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무부 장관 그리고 재무부에서 지금 현재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상세 조항을 지금 현재 사실상 기획, 설계를 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어찌 본다면 냉정하게 본다면 립 서비스에 좀 가깝지 않겠는가,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해외 언론이라든지 일단 금융권 리포트를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했을 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는 개정 확률이 조금은 낮다라는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제닛 앨런이 이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각 국가들, 즉 우방 국가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 국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어떤 배려가 되었든 또는 어떤 세부 조항을 만들든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추가적으로 어떤 시간적인 유예를 둬서 처음을 예를 든다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만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배터리도 미국 내에서 생산된 거, 그 이후에 또 배터리도 미국 내에서 또는 우방 국가들 또는 FTA가 체결된 국가들에서 수급한 소재를 사용한 배터리만 이런 식으로 시간 텀을 둬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는 어찌 본다면 연착륙과 같은 형식의 정책을 좀 펼치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중간 선거 일단은 공화당이 일단은 이제 우세한 상황이 되었고요. 하원 역시 마찬가지로 의석수가 공화당이 다수당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이 일단 IRA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펼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원 쪽에서 공화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언론을 좀 확인해 본 바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 또 상원 하원으로 또 넘어가서 또 3분의 2 이상의 또 의원들이 또 다시 한번 또 투표를 해야 되고 또 상황이 또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선택이 좀 어려운 그런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어쨌든 시행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시간 텀을 둬서 올해는 이렇게 그리고 2년 뒤까지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족한 것들 그리고 또 3년 뒤에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유예를 넣어가지고 단계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찌 본다면 지금 당장 정말 과격하게 무언가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악재일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니까 좋은 결과를 또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 위원들과 함께 IRA 법안에 대해서 전망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법안의 최대 피해주였던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법안 완화 기대감에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나란히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대형주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전망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리콜 악재로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아쉬움이 컸었는데 앞으로는 주가 흐름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네, 현대차 이 리콜 문제가 된 세타2 엔진 차량이 근데 평생 보증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만큼 앞으로 계속 주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털었죠. 왜냐하면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2조 9천억, 현대 기아 합쳐서 2조 9천억이에요. 그걸 이미 다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미 지난 재료가 되겠고요. 사실 3분기 현대차 매출이 37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그 리콜 비용 1조 3천억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한 3조 정도 돼가지고 상당히 영업이익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건 아직도 우리가 좀 단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인플레 감축 법안이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된다면 유예가 된다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현대차도 수혜를 받겠죠. 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 우리가 이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자동차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예를 들어 사고 싶어도 오래 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타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재고가 이제 자꾸 이제 감소되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다면 내년 재고가 늘어나면은 인센티브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러한테 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하고 중국 지금 양 정상이 이제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냐 그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IRL 그 법안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느냐 아니면 더 강하게 하느냐 그런 어떤 스탠스가 결정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리콜 악재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 이번에 현대차 실적 발표 후에 네. 증권사 무려 11곳이나 네. 현대차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에 주가는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망? 오늘도 장중 거의 뭐 4, 5% 정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네, 리콜은 보면은 어느 기업이든 어느 나라는 다 있습니다. 근데 리콜하면 처음에는 이제 손실 보는 것 같지만 그 기업이 그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AS를 끝까지 잘 해준다. 그런 이제 이미지가 되면 오히려 그 기업에게 길게 봐서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리콜 비용은 뭐 어느 나라 기업이든 어느 나라든 있으니까 너무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리콜 비용이 약 2.9조 규모가 되는데 리콜 이번에 비용을 선제 대응을 했고요. 또 2년 만에 충분히 충당금에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리콜 같은 것은 우려는 일시적이지만 이제 중기, 장기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기업은 그래서 현대차에서 차를 구매했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AS라든가 그런 걸 끝까지 해주려면은 오히려 더 차에 대한 선호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구매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게 생각하고요. 이건 일시적이고 저는 이제 중기, 장기로 봐서는 상당히 현대차에게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4% 이상 급등했는데 외국인 기관 매수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피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콜 반영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의 호재일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결국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3년이라도 만약에 시간을 벌면 그 안에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완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자, 일단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사안이 상당히 이제 중대해 보이긴 하는데, 자, 전 세계적으로 앵커님 네. 가장 사상 최대 규모의 자동차 리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GM이요? 아쉽지만 폭스바겐? 가까운 나라 일본. 아, 일본의 도요타 리콜 네. 사태죠. 1,000만 대였습니다. 1,000만 대. 오. 자, 미국 전역에 팔린 도요타 차량 모두를 리콜을 하였습니다. 사실 어찌 본다라면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규모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현대차 리콜 비용은 사실 어찌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의 우선 법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무마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사실 그렇게 했다가는 소송 비용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싸게 막았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최명성 어드바이저님이나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지나간 사안이고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주가가 앞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에는 이미 한참 지나온 이슈다. 이미 올해 초부터 그리고 1분기, 2분기 또 전년도 이미 발생한 사안이고, 다만 한 가지 악재는 지금 현재 미국 내에 팔려 있는 소위 이제 현다이 차량에 대해서 엔진 리콜 자체가 상당히 텀이 길다라는 겁니다. 지금 평생 보증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차가 정말 주행 중에 멈추거나 엔진이 폭파가 돼야지 차를 들고 가서 엔진 교체해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어느 시점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음 달 15일까지 딱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년 그 비용이 계속 오락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찌 본다라면 현대차, 기아에게 있어서는 미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이상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냥 악재다, 그냥 일종의 이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돈은 잃어버렸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IRA 이 법안에 대해서 나름의 대응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일단 이 부분에서 상세 조항이 재무부, 즉 앞서 말씀드린 제닛 앨런 재무부 장관에 의해서 하나씩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 텀을 둘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북미 내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야 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반조립 상태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서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뭐 엔진이라든지 다른 어떤 디테일한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트가 되었든 핸들이 되었든 이런 어떤 모듈을 조립해서 최종 완성을 미국 내에서 했을지에 1차적으로 일단은 IRA 또는 어떤 전기차 판매 시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고 이제 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착용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2차 전지 배터리조차도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이 된 우방국들 위주로 소재를 수급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2차 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미국 내에서 차량을 판매할 수 있고 또 미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약 $1,000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일단 이것이 순차적으로 시간 텀을 주고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기업들 미국에 상당히 많이 진출해 난 상황이고 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현재 설비를 만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중소형 개별주들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 일단은 선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속에서 수혜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보 위원님, 네. 일단은 수혜주 전에 시장이 금요일에 완전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오늘 하루 좀 양호하기는 했지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앵커님 혹시 제가 주식 경력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엄청 많으시죠? 구체적으로.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구체적으로. 경력이 네. 그건 뭐 립서비스 같고. 30년? 뭐 그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우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저도 틀릴 때가 많이 있죠. 예,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앞서서 시황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또 투자의 팁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시황 전략을 잠깐 물어보셨는데 먼저 이때 IRA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수혜주냐. 지금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의 편협된 시각이에요. 좀 우리가 스펙트럼 내에서 크게 보셔야 돼요. 당연히 IRA 또 수혜주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제 30년 노하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다 수익 때문에요. 거기에는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오늘 뭐 보게 되면 뭐 택시, 에어 택시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UAM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 엄청 많이 올랐죠. 다 뭐 또 뭐 기산텔레콤, 5G도 올랐죠. 다 그런 것들 몇천 원짜리 올랐죠. 난 그 진짜 오르는지 여기 와서 솔직히 알았어요. 예, 그냥 잘 못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그런 것들을 어떤 이슈화 되면서 소위 말해서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예를 들어 기산텔레콤 많이 올랐다고 그래봐요. 앵커님 오늘 저점에서 기산텔레콤을 보셨나요? 솔직히 못 봤어요. 못 보셨죠. 네, 오른 다음에 봤어요. 오른 다음에 보시죠. 이게 뭐냐면 오해예요.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것을 하냐면 야 기산텔레콤이 그렇게 올랐어? 그러면 그것을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리고 이제 많이 올랐을 때 그걸 추격해서 정말 수익이 나실까요? 근데 겉보기에는 내가 저거 뭐 기산텔레콤을 잡았으면 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진실은 뭐냐면은 시장을 보는 눈이나 그다음에 종목을 보는 눈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이 잡거나 또 남들이 아니라고 그럴 때 논리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그 전략이 결국 우리 개인 투자들 계좌의 수익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실이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시해드린 참 PPT 자료 한 서너 번씩 열 몇 장씩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리뷰해볼까요? 그게 뭐냐면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 항상 앞서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 증시를 짓눌렸던 게 뭐였죠? 인플레이션 우려였어요.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인플레이션 우려는 피크아웃을 통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죠? CPI 증가율이에요. 자, 보세요. 이때가 9.1이 고점이었고
이게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헤드 앤 숄더에서 내릴 거라고 그랬어요. 7.7 저는 이거 항상 이걸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목요일 날은 어떤 시황을 제시해드렸냐면 아침 방송에서 만기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보십시오 라고 할 때 지수가 좀 내렸으니까 전혀 여러분들 와 닿지 않으셨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앵커님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로 다음날 밤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7% 올랐잖아요. 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환호한 거죠. 그러면 이미 7% 올랐을 때 코스닥도 3% 이상 갭 상승 출발했는데 얼마나 수익이 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해와 진실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이제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것도 이제 거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 여기저기서 아직도 금리 얘기를 나옵니다. 저는 미리 좀 말씀드렸는데 12월 달은 맥심 해봤자 0.5%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2년 만기 국구채 수익률이 이미 여기서 정점을 향했어요. 그런데 어떤 뉴스가 나오죠? 자, 이제 5%가 넘어섰습니다. 이거 금리에 대한 이것은 선 반영해서 기준금리를 먼저 반영해서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역시 제 말씀대로 꺾이겠고 이게 지금 빨간색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음선이에요. 이게 바로 상투의 조짐이다. 그러면 금리 상승이 둔화되고 미국의 2년 만기 국구채 수익률이 하락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미국 그 FOMC에서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또 받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이게 이제 앞서가는 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게 다 30년 노하우입니다. 진짜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가미되는 게 논리란 말이에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이제 10년 만기 국구채 수익률이거든요. 음선이 나오고 있죠. 고점에서 웬만큼 주식 공부하신 분들은 양선, 장대, 음봉 나오면 이게 꼭집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한테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이때 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면서 여기서 관세의 법칙으로 움직였고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회귀의 본능이 올 겁니다. 급락이 나왔죠. 예, 아시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산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한국 CDS 프리미엄도 환율이 꺾이니까 이게 꼭지라고 이미 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그 분기 차트도 역시 양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좀 더 이제 더 근시적으로 우리가 한번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엔 투자의 팁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은요 항상 똑같이 반복이 돼요. 토인비가 말한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최명수 의원 옆에 계시지만 이때도 매수 기회라고 그랬고 이때도 이게 매수 기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의심했죠. 왜 맨날 인플레이션 뭐 안 좋고 뭐 계속 나오니까 근데 주가는 벌써 고점 대비 17, 16%, 17% 올랐어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여기서 당연히 꺾이죠.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 방송에서도 어떤 말씀 드렸느냐. 이제 많이 오른 조모태 이익 실현하세요. 그리고 이때는 또 막 환호하죠. 근데 어차피 이격주의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보면은 참 이럴 때 매수하시는 거고 다 시장에서 낙관론이 일색일 때는 그때는 경계 모드로 가는 게 맞다. 다시 한번 투자의 팁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눌림이 있지만 저는 앞으로 나스닥이 분기 차트에서 양선이 나듯이 코스닥도 양선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스닥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IRA 그 법안에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배터리 같은 건요. 여러분들 패러다임 시프트고 이미 미국에서 공장 짓고 있고 거기에서 다 미국 예를 들어서 GM하고 협업되면서 공략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가 되겠죠. 제가 이제 보는 종목들을 몇 개를 말씀드리면 LG화학입니다. LG화학 양극재에서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럴 때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벌써 18%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다음에 또 에코프리비엠도 양극재 대장이죠.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마주도 좋기는 좋아요. 이게 저는 양보법적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어떤 특성에 맞는 매매를 택하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여유롭고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상신 EDP 같은 경우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그 캡이 있어요. 뚜껑. 그것을 80% 이상 납품을 해서요. 이때는 말이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놀랐을 때, 스포트라이트 맞고 이슈됐을 때 여기서 따라잡는 것이 수익이 많이 날까요?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이렇게 잡아서 좀 시간의 가치를 사는 게 수익이 많이 날까요? 다 스타일은 제각각이고 다 존중받아야 되지만
제가 우리 개인 투자들에서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매매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시 ETF도 많이 올랐고 이제 하나 관심을 준다라면 이게 뭐냐면 윤성 FNC라고 있어요. 오늘 신규 상장한 건데 이건 관심에 둘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슬러리 믹싱 장비거든요. 좀 독보적인 기술이에요. 영업이익 다 46% 나오고 공모가 49,000원인데 원래 희망 밴드가 53,000원에서 62,000원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4만 원대 정도면 좀 이게 낮은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2차 전지에서 새내기주 관심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우정보위원이 시장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르기 전에 미리 저점에서 매수하자라는 관점으로 종목들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윤성 FNC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위원님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얻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현대차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물론 네. 이제 미국하고 많은 관련이 돼 있죠. 현대차가 이제 조제주에 공장을 설립하고 또 많은 미국 사람을 이렇게 인부로 쓰고 있고 직원으로 쓰고 있고 해서 앞으로 많은 수혜를 얻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보시면은요. 현재 전에 20만 원짜리가 16만 원대 와서 한 35% 하락했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오늘은 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장중에 보면은 한 4.3%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조은 종목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실 이제 수십 명의 전문위원님과 사실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TV 출연하면서 한 10년 됐는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인정하시면 제가 좋은 정보님이에요. 뭐 아벌라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증권 제3대 타이틀 증권 대3대 천왕 그 타이틀도 가지고 계시는데 경륜이 30년을 넘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24년째 되고 또 우리 조은 정무님께서 3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월, 10월 달에 유일하게 시장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상승한다고 외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제 기억에는 우리 조은 정무님과 저는 상승한다고만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조은 정무님께서는 큰 장이 온다고 했어요. 큰 장이. 그래서 솔직히 저는 거기까지는 믿지 않는데 이번에 큰 장이 왔죠. 그래서 역시 연륜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솔직히 인정합니다. 근데 시황이라든가 그런 걸 브리핑이라든가 도표 보면 정확도가 많아요. 근데 저와 조은 정보님의 그 특색이 있습니다. 항상 주식을 바닥에 잡는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20만 원대 잡으면 지금 35% 손실이 나 있겠죠. 근데 이 바닥권에서 잡았을 때는 다시 단기간에 10% 정도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바닥에서 잡아야 된다. 물론 옆에 계신 나인원이면 또 식전 투자라든가 튀는 자리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세 명의 콤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현대차를 보시면은 오늘 보시면은 오늘 보면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RA 수혜주는 일단 직접 연관이 있는 현대차, 기아차가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 중에는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성 위원은 결국에는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컸었던 현대차가 이제 더 수혜를 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지금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주까지는 시장에 네옴시티 테마주에 돈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렸는데 오늘자로 해서 일단 상당히 자금이 좀 흩어진 듯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네옴시티의 대장주가 사실 거의 소멸되고 이것저것 우후죽순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자금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많이 갔는데 오늘 삼진 L&D 최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정말 이 두 종목이 신고가를 갱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강한 수급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상승하면 삼진 L&D도 그에 부응할 만큼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에서 생산하고 있는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의 가습기,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AA 또는 AA 건전지를 보셨을 때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이 있죠. 그 뚜껑, 이 뚜껑을 만드는 회사다. 그리고 약 한 70% 이상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그 법안 자체에 아무런 정말 오히려 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당히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가를 보게 된다면 첫 상장일의 고점인 59만 8천 원 이 가격을 이탈치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정말 매일매일이 신고가가 되는 그런 어떤 상승세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진 L&D와 LG에너지솔루션 눈여겨보시면서 수익까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의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발리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식량 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연설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챙겨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중간선거 전날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지켜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4년 만에 방한합니다. 방한 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소식도 지켜보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출입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지난 9월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7, 8월과 달리 수입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3.3% 상승했는데요. 이번에도 상승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과도 확인하시죠. 이상 내일의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추가 전략 받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 황금백점 포착의 달인 좋은정보위원회 탑머티리얼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1월 2일 34,550원에 매수해서 당일의 장중 상한가를 가면서 급등세 보였습니다. 현재 최고가 49,700원 기록하면서 44%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아직도 안 끝났나 봐요. 오늘 보니까 시간 내에서도 급등했네요. 아, 보셨어요? 네, 방금 전에 화면으로 봤어요. 예, 아까 제가 네. 또 썰렁하네요. 네, 아까 제가 주식 투자의 오해 진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진짜 진실이 통했던 종목이다. 어떤 거냐? 남들이 안 볼 때 내우는 좀 저점이 잡으시자. 예, 바로 그 종목이 되겠는데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게 지금 맥점 마디마다에서 상한가 2번까지 나왔고 51%까지 올랐거든요. 여전히 상승 추세 유효합니다. 우리 최명수 의원님이나 저나 어떤 분이 뭐 서로도 칭찬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정말 저점에서 우리 최명수 의원님은 K 바닥 탈출, 저는 황금 맥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통하는 게 맞습니다. 시황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죠. 이런 것들 하게 되면 크게 이렇게 손해 안 보거든요. 초단기간 좋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 장 끝나고 나서 한 7% 정도 상승이 났어요. 사실 오늘 또 황금 맥점이 포착했는데 살짝 누르더니 시간이 올랐네요. 5만 원은 트라이 할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5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일정 부분 수익은 또 신고가가 될 겁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5만 원 쪽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추세 관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상승세 나오면 5만 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K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의 W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6월 7일 1,360원에 매수해서 현재 최고가 3,780원 찍으면서 무려 178%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도 장중에 16%까지 급등을 하면서 지금 거의 3배나 불려주셨어요. 네네. 네. 이번에 그 리튬 관련주가 이제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WI가 리튬 이제 그 관련주에 좀 투자를 했다 해서 급등했는데 저는 뭐 보유하시고 수익나시면 축하드리고요. 일단 바닥 대비 170%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절반은 수익 챙기시고요. 손절가 제가 2,8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절반은 수익 챙기시고 2,700원 깨지면 바로 매도하시고 또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전 매매의 달인 라이너니언의 미래나노텍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0월 13일 15,100원에 매수해서 현재 최고가 25,400원 찍으면서 무려 68%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와 급등했는데 크게 이제 빠질 때도 크게 빠지지도 않네요. 네, 일단 지금서부터는 사실상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주체가 돈을 크게 쓰게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반대 상황이 나오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5일선을 이탈치 않는다는 보유 중이신 분들은 버텨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 관점에 진입하시고 기보유자분들 또 수익 중이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새 위원들의 새로운 유망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좋은정보위원님. 네. 네, 30년 노하우 안에서 태어나자마자
오자마자 벌써 주식하셨나 봐요. 네, 어쨌든 어떤 오늘따라- 종목을 잡아볼까요? 오늘따라 좀 얼굴에 땀이 나네요, 제가. 네. 근데 말씀드리니까.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삼화알미늄입니다. 예, 산업재 알미늄하고 2차전지 알미늄파가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그다음에 또 프랑스 ACC 등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매출이 3,269억, 영업이익이 한 228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릴까요? 정배열 지금 초기 상태네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32,700원 정도 낮게 잡으실수록 유리하시겠죠.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우리의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어제와-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예, 어제와 오늘 제 관심주였는데 가장 바닥에서 상승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바이포라는 종목인데요.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바이포 이 종목은 이제 예전에 54,000원짜리 지금 11,450원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5배 떨어졌는데 이제 컨텐츠, 자체 개발한 영상 콘텐츠, 뉴 콘텐츠 등을 이제 제품 시연해서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상당히 비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바닥이죠. 회사도 좋고요. 바로 이제 매수가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11,500원 매수하시고요. 1차 목표가 13,0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제가 1,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바이포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실전 매매 달인 나인돈 위원님. 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월드컵이 개막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관련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아프리카 TV에서 일단은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서 실제 전체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획득했습니다. 사실 이런 시즌에는 시청률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는 부분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상당히 젊은 층에서 10대,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보시는 트위치라는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 사업이 철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반사이익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최근 3, 4년 동안 어찌 본다면 상장 이래 가장 최대 거래 대금이 2,500억 정도를 만들어줬습니다. 충분히 관심 있게 소위 저도 오늘은 바닥권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12만 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7만 5천 원 잡아드릴 테니 눌림과 조정 구간 내에서 모아가시면서 우직하게 수익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유망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최명성 위원이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위원님,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바닥주 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저 아시죠? 30분 내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좀 이제 미술한 시종이라든가 빚이 많으시면 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좀 미수 신용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온투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요. 실전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이제 실전 투자 교육반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이따 11시에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정말 설레이는 인생 역전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려 또 WI 한 종목으로도 177%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는데요. 이렇게 바닥 탈출해서 급등할 만한 종목 3종목이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위원님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분들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